사실 알고 보니 제작 중단에는 소름 돋는 이유가 숨겨져 있었는데요. 시청자들이 계속해서 찾는 프로그램은 볼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한때 여행 프로그램의 인기가 정말 대단했죠. 나영석 PD의 포탈벨 시리즈를 기점으로 여행 예능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TV만 틀면 방구석에서 랜선 여행이 가능했을 정도였는데요. 하지만 제작진이 정해준 루트대로 연예인들은 편안하게 여행을 즐기기만 하는 말 그대로 관광에만 치중한 예능에 시청자들이 지루함을 느낄 즈음 신박한 컨셉으로 시청자들의 이목을 끈 예능이 있었습니다. 바로 연예인들이 예산 한도 내에서 직접 발로 뛰며 초저가 숙소부터 맛집, 무료 관광지를 찾아다닌다는 독특한 컨셉의 짠내 투어였는데요. 실제로 그 나라를 여행한다면 꼭 방문해보고 싶은 가성비 갑숙소나 맛집 리스트, 그리고 출연진과 게스트들의 좋은 케미까지 큰 호평을 받으며 애초에 9부작으로만 편성됐던 짠내 투어는 시즌2까지 이어지면서 큰 인기를 누리게 되었죠. 하지만 2019년 출연진이었던 김생민 씨와 정준영 씨가 각각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하차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촬영 자체가 불가능해지면서 짠내 투어는 역대급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눈물을 머금고 무기한 제작 중단에 들어갔던 짠내 투어 제작진은 절치부심해 국내 여행을 위주로 한 시즌 2.5로 방영을 재개했으나 이전만큼의 화제성을 몰고 오진 못했고 결국 새 시즌을 방영한 지 한 달 만에 영영 프로그램 폐지 수순을 밟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대면 접촉이 차단됨에 따라 각종 예능 프로그램들이 그 방향을 수정하거나 제작을 중단하는 등 방송가에는 큰 변화의 바람이 불었는데요. 하지만 꼭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라는 중대사 뒤에 진짜 폐지 이유를 숨긴 채 명예로운 종영을 맞이할 수 있었던 예능들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코로나 때문인 줄 알았더니 사실 폐지한 이유가 따로 있었던 프로그램 탑4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4위, 문제적 남자. 머리를 오래 굴려야 풀 수 있는 제법 난이도 있는 문제들. 여기에 비상한 두뇌를 가진 연예인들의 스마트한 면모를 엿볼 수 있어 인기를 끌었던 프로그램 문제적 남자. 3-4개월 만에 종영될 거라는 출연진들의 예상과 달리 문제적 남자는 두 번째 시즌까지 방영을 이어오면서 TVN의 효자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당시 TVN 예능 중에 시청률이 2에서 3%가 넘는 예능이 별로 없었던 데에 비해 문제적 남자는 꾸준히 2%의 시청률을 이어가며 나쁘지 않은 화제성을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시청자들이 슬슬 게스트들을 스튜디오로 불러다가 문제를 푸는 방식인 기존 포맷의 지루함을 느낄 때쯤 시즌3부터는 아예 새로운 방식인 야외 촬영으로 승부수를 던진 문제적 남자. 하지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변화를 꾀하면서 재흥행을 노린 것도 잠시 학교나 회사 등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촬영을 하는 시즌3의 특성상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촬영이 중단되면서 결국 프로그램은 자연스럽게 종영 수순을 밟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 문제적 남자의 진짜 폐지 원인으로는 코로나보다 시청률의 부진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시즌3가 13회까지 진행되는 내내 1%대의 시청률 고전을 면치 못한 데다 마지막 2화에서는 급기야 1%를 겨우 넘긴 1.2%, 1.3%의 시청률을 기록. 더 이상 프로그램의 명맥을 부지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죠. 사실 시청률은 프로그램의 존속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여태껏 시청률 높은 프로그램들이 장수하고 시청률이 낮은 프로그램일수록 빠르게 종영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비슷하게 야외 촬영을 진행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스튜디오 촬영으로 포맷을 바꾼 유키즈 온 더 블럭을 떠올려봐도 문제적 남자와는 확연히 차이를 보이는데요. 다시 스튜디오에 게스트를 섭외해 촬영하거나 가림막 설치 등으로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촬영하면 얼마든지 촬영 재개가 가능했을 텐데도 그렇게 하지 않은 건 여타 시즌과 차별점을 두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결국 연이은 시청률 하락이 프로그램을 되살릴 가능성과 희망마저 앗아가면서 문제적 남자는 2020년 2월 13일 방송을 끝으로 영영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죠. 친구나 가족들과 함께 둘러앉아 머리 굴려가면서 보는 맛이 있는 색다른 프로그램이었는데 언젠가 이런 두뇌 예능이 다시 한번 방송되었으면 좋겠네요. 3위, 한 끼 줍쇼. 평범한 가정 속으로 들어가 따뜻한 저녁 한 끼 나누며 오늘을 살아가는 시민들의 모습을 엿보자는 취지로 2016년 첫 방송된 JTBC 한 끼 줍쇼.
국민 MC 강호동과 예능 대부 이경규가 15년 만에 함께한 방송으로 방송 전부터 화제를 모았는데요. 특히 매회 MC들과 게스트들이 전국 각지를 돌며 사전 섭외 없이 무작정 아무 집이나 찾아가 저녁 한 끼 달라는 파격적인 컨셉은 단기간에 시청자들의 이목을 끄는 데 성공했고, 지상파를 비롯한 동시간대 예능 프로그램 중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화제성을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동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식사를 함께하는 게 프로그램의 컨셉이었던 만큼 한끼줍쇼 역시 코로나의 여파를 피해가진 못했고, 이에 한끼줍쇼 제작진들은 방송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사태가 잠잠해지면서 다시 촬영을 재개할 수 있을 거란 예상과 달리 프로그램은 영영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한끼줍쇼가 돌아오지 못한 데에도 진짜 이유가 따로 있었기 때문인데요. 바로 회차를 거듭할수록 거세졌던 각종 논란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실 사생활 침해 논란은 한끼줍쇼의 방송 시작 때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바 있는데요. 갑자기 집 앞에 찾아와 문을 열어달라는 연예인들을 보고 깜짝 놀란 집주인들이 촬영을 거절하는 장면을 마치 집주인들이 연예인을 문전박대하는 식으로 연출해 지적을 받기도 했고, 소통을 명목으로 시민들의 사생활에 대한 질문을 일삼아 논란이 되기도 했죠. 하지만 여기에 더해 출연진들이 빈집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집의 우편함을 확인하거나 주차 여부와 전기 계량기를 확인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이 그대로 방송을 타게 되면서 방송 자체가 프라이버시 침해뿐 아니라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까지 제기되기에 이르렀는데요. 결국 해당 방송부는 방송통신위원회 민원까지 접수되었고, 한끼줍쇼라는 프로그램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됐죠. 이에 한끼줍쇼는 민폐 프로그램이라는 오명을 탈피하고자 총력을 기울였지만 뒤이어 조작 논란에 휩싸이며 치명타를 맞게 됐습니다. 우연히 들어간 집에 마침 소녀시대 서연이? 21CL의 외할아버지가 있다니요? 이렇게 반복된 우연은 곧 화제성을 위해 유명인들을 사전 섭외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켰고, 제작진의 부정에도 한끼줍쇼는 점점 신뢰도를 잃어왔는데요. 이렇듯 각종 논란들로 몸살을 앓으며 수개월째 시청률 고전을 면치 못하던 한끼줍쇼였으니 사실 코로나는 프로그램 종영을 한 발짝 앞당겨주는 계기로 작용한 셈이었죠. JTBC에서도 시청률이 상당했던 장수 예능 프로그램이었지만 아직 재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보면 한끼줍쇼를 다시 보는 것은 앞으로도 어려운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2위, 개그 콘서트. 1999년 첫 방송을 시작해 2020년까지 무려 1050부작을 이어오며 매주 일요일 밤 시청자들의 웃음을 책임졌던 국민 프로그램 개그 콘서트. 하지만 이렇게 오랜 역사와 탄탄한 시청자층을 자랑했던 개그 콘서트 역시 방청객을 초대하는 공개 방송이 어려워지면서 코로나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결국 2020년 6월 26일 방송을 마지막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만 개그 콘서트. 하지만 앞선 프로그램들처럼 개그 콘서트 역시 폐지된 진짜 이유가 따로 존재했죠. 바로 2015년쯤부터 고개를 들기 시작한 개그 콘서트가 재미없어지는 것 같다 라는 시청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물론 개그 콘서트가 노잼 소리를 듣게 된 데에는 무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방송이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따라온 진부함이나 지상파의 엄격한 검열로 인한 소재의 한계, 유명 개그맨의 연이은 이탈 등 어쩔 수 없는 이유들도 존재했지만 가장 큰 문제는 개그 콘서트가 개그의 본질인 웃음을 놓치는 행보를 보였다는 사실이었는데요. 평균 시청률이 30%에 육박했던 리즈 시절과 달리 이후의 개그 콘서트는 편향된 정치 풍자를 남발하거나 억지 개그로 채워진 코너들로 점철된 노잼 프로그램이 되어갔고, 시청자들 사이 EBS도 이것보단 재밌겠다 라는 비판이 쇄도했음에도 5년 동안 쭉 이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2015년부터 점점 하락세가 두드러지던 개그 콘서트는 무관객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핸디캡 속에 공개 코미디의 재미까지 잃어버리면서 2020년 6월 26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죠. 그 와중에 마지막 화 녹화를 하루 앞두고 있던 2020년 6월 2일 공채 출신 개그맨 A가 KBS 연구동네 여자 화장실 불법 촬영기를 설치한 사건까지 발생하며 21년 동안 큰 사랑을 받아온 프로그램의 마지막이 범죄로 얼룩지게 되기까지 했으니 한동안 개그 콘서트가 다시 돌아올 일은 유원해 보이는데요. 일요일 밤마다 개그 콘서트 밴드의 연주를 들으며 학교 갈 준비를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싫든 좋든 개그 콘서트를 떠올리면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네요. 1위, 신서유기.
과거 1박 2일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나영석 PD와 원년 멤버들의 만남으로 방송 전부터 화제를 모은 신서유기, 무려 10년 넘게 합을 맞춰온 제작진과 출연자들 사이의 케미가 새로운 프로그램인 신서유기에서도 빛을 발했고, 그 결과 시즌 8까지 이어져 오면서 큰 인기를 누렸는데요. 하지만 신서유기는 마지막 시즌이 끝난 뒤 현재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아직까지도 새 시즌이 방영되지 않아 시즌 9만 못 빠지게 기다리던 시청자들 사이에서 숱한 의문을 낳았습니다. 결국 신서유기 역시 전세계를 돌아다니며 용부를 찾아 헤맨다는 프로그램의 컨셉상 국내 여행으로는 그 한계를 돌파하기 어려워지면서 결국 코로나의 영향으로 종영 수준을 밟은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는데, 사실 알고 보니 신서유기의 제작 중단에는 소름 돋는 이유가 숨겨져 있었는데요. 2019년 TVN의 체제가 바뀌면서 신서유기를 맡았던 PD들이 더 이상 신서유기를 제작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피어오른 것입니다. 실제로 2019년 남승용 본부장이 타 방송사에서 TVN으로 이적한 이후 TVN에는 한 PD가 같은 프로그램을 연속으로 3년 동안 맡을 수 없다는 방침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3년 되고 이제 바톤 터치 하신다고 들어가지고 네네. 계속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이로 인해 나영석 PD와 신효정 PD의 후임으로 신서유기를 맡고 있었던 박현용 PD 역시 신서유기를 맡은 지 3년이 지나 프로그램을 물려줄 후임을 찾아야 하는데, 나 PD 사단의 색채가 뚜렷하게 작용하는 신서유기 프로그램의 특성상 새로운 PD를 찾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 시즌 9은커녕 외전을 비롯한 신서유기 시리즈 자체가 제작이 어려운 상황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나영석 PD는 2022년 3월 8일에 진행된 채널 15야 라이브 방송에서 신서유기 9은 원래 2021년에 촬영하려고 했으나 코로나로 인해 하지 못했고 2022년에는 촬영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신서유기는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점점 늦어지려고 해요. 내년엔 어떻게든 하긴 할 건데 지금까지도 신서유기의 새로운 시즌 제작 소식은 들려오지 않는 것을 보면 이 주장에 더욱더 힘이 실리는데요. 게다가 나 PD가 올해 신서유기 대신 신서유기 여자판이라고 할 수 있는 지구오락실을 성공적으로 런칭하면서 신서유기 폐지에 대한 팬들의 우려는 점점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러한 TVN의 방침은 후배 PD에게 프로그램을 물려줘서 고인물을 방지하려는 목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올해 초 후배 PD에게 프로그램을 물려준 PD들이 나란히 TVN을 퇴사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자신의 프로그램을 내준 PD들이 목적을 잃고 이탈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 또한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물론 정확한 내부 사정은 시청자 입장에서 알 길이 없지만,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즐거움과 추억을 남겨줬던 TVN 예능 프로그램이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종용해버릴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팬들은 적지 않은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꾸준히 PD를 순환시켜 신선함을 유지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시청자들이 계속해서 찾는 프로그램은 볼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1999년 첫 방송 이래 무려 21년 동안 방송을 이어오며 KBS 장수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은 도전 골든벨. 하지만 도전 골든벨 역시 수많은 인원이 한 번에 모여 녹화하는 프로그램 특성상 촬영이 불가능해지면서 사실상 코로나로 종영 수준을 밟은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제기됐었는데요. 하지만 올해 7월 KBS 관계자가 코로나가 좀 더 가라앉으면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도전 골든벨을 기다렸던 팬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죠. 오랜 시간에 걸쳐 많은 사랑을 받아온 프로그램인 만큼 뜻하지 않은 이유로 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면 아쉬울 뻔했는데 참 다행이죠? 코로나를 이유로 사라졌던 프로그램은 이 외에도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이 예능들이 침묵을 깨고 얼른 우리 곁으로 돌아오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